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3번이죠.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자, 경기 변동은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시험지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 정리도 제가 해놨지만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거를 잡으셔야 돼요. 특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특징. 그래서 교과서는 이제 특징이라는 게 있죠.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징은, 자, 첫 번째는, 자, 일반 주기보다, 우리가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깁니다. 그래서 주기가 길다. 자, 주기가 길고요. 주기가 길다는 것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진폭이 크죠. 진폭이 크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어때요? 우리가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회복이 느립니다.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후퇴는 빠르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요 차이가 타성기간입니다. 타성기간. 타성기간이기 때문에 진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점은 높고 저점이 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은 순환국면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합니다. 불규칙적이죠. 그래서 지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행하는 게 아니라 선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 역행, 동행할 수도 있다는 거. 모든 것이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에 우리가 집값이 올라갔다? 그럼 그 지역 일대 올라가고 서울 지역이 수도권에 또 투기바람이 들고요. 전국적으로 투기바람이 들겠죠. 그러니까 전국에 일시에 동시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복이 느리죠. 느리고 그다음에 후퇴는 빠릅니다. 빠르게 나타난다.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종합정책을 쓰면 확 냉각되기가 쉽죠.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우리가 등산을 하시게 되면 꼭대기점이 정점이에요. 정상이라고 하죠.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좀 느리고요. 내려가는 건 좀 빠르다. 그래서 우추루 경사 떴다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건 이제 제가 요약 정리로서 정리를 해드린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보시면은 경기 변동의 종류라는 게 나옵니다. 이 경기 변동의 순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약 정리로서 제가 박스로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이제는 기본서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출제 빈도가 가장 우리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교재는 이제 한번 경기 변동의 종류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 변동의 종류. 그래서 어떻습니까? 순환적 경기 변동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순환적. 자, 우리가 순환적이라는 자체가 어때요? 경기가 순환을 하거든요. 경기 순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의 국면으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안정시장이라는 특수 국면이 있긴 해요. 안정시장은 따로 이제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회복시장 책이 보시면 상향시장, 후퇴, 하향,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 일단은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순환을 한다. 경기가. 그래서
일반 경기처럼 우리가 부동산도 저점을 또 찍고 다시 정점이 오고요. 다시 저점을 찍습니다.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하고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하죠. 자, 평균 경기가 있겠죠. 노란색으로 쓴 게 평균 경기입니다. 그래서 4개의 국면으로 이 국면이 나눠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4가지만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요약 정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기가 좋은 것을 호황이라고 합니다. 호황. 상향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정점을 찍고 후퇴가 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불황입니다. 불황.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하향시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회복이 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요. 내려가는 것을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도 하나의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죠. 자, 4가지를 염두에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수치 빈도가 높은 게 중시 현상입니다. 누구 중시 현상이냐?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니까 누가 중시해요? 매도자죠. 자, 매도자는요, 어떻습니까? 자꾸 오르니까 거래를 미루려고 그래요. 근데 매수자는 자꾸 땡기려고 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을 염두에 꽂으셔야 됩니다. 중개업자라면. 그래서 매수가 더 많으니까 그게 딱 올라가겠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칼자를 잡냐면 매수자입니다. 자, 매수자는 매수와 매도가 있어요. 매수는 안 살려고 그래요. 매도는 자꾸 빨려고 하죠. 공급자가 많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매도와 매수. 자, 그래서 편법, 야매로 갑니다.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죠. 자, 매도는 올라갑니다. 매수는 떨어지고요. 확장 올라가고 수축은 내려갑니다. 회복은 올라가고 호텔은 내려가고요. 호황은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야매를 만들었냐면, 자 보세요. 회복과 호텔이라는 자체가요,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반전되죠. 그러니까 회복은 어때요?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고 호텔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이 상향시장에서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3대 측정 지표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3기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건축의 양. 그래서 이건 공급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자, 이건 수요 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 되죠. 그래서 3기억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자, 어때요? 우리가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 가격도 늘어나야지 경기가 좋죠. 단순 지표가 아니라 종합적인 측정이 중요한데요. 자, 수요 공급을 많이 늘리려면요, 우리가 금리가 낮아야 돼요. 돈 빌리기가 쉬워야 되죠. 그래서 금리가 낮고, 오히려 금리가 높다는 거죠. 반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실이 비어있는 게 공실이고요. 집이 비어있는 게 공과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나갔다 하면 팔리니까 공실 공과가 낮고, 여기는 늘어나죠. 자,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평가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을 물어보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에. 그래서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 사례가 있고 대상, 사례 가격이 있고요. 대상 가격이 있어요. 평가사가 평가하는 건 대상이죠. 그죠? 그럼 1년 전에 만약에 20억이었다? 그럼 20억을 봤을 때, 자, 상향시장은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의 가격은 하향선이 되겠죠. 올라가니까. 근데 하향시장은 떨어집니다. 그럼 이전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상한선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자, 이게 가격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 중심입니다. 더 올라가죠. 근데 다른 건 다 떨어져요. 반대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이 상향과 회복은 매도자 시장이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자, 반대입니다. 여긴 다.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 되고요. 공시도 낮고 공가도 낮고요. 금리도 낮다. 이렇게 보시고요. 뒤집어보시면 매수자 시장입니다. 떨어지니까 다 내려가는데요. 다른 건 다 올라갑니다.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되고 금리도 높고 공시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시험장 가서는 이러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막 이러면 장애인은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겠죠. 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시장이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울 텐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아마 이 파트에 가시면 동그라미 5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하나의 순환국면입니다. 근데 안정시장이라는 것은 특수국면이에요.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되는 특수국면으로서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안정시장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죠. 안정돼 있고 상승하도 가벼운 상승을 해요. 가벼운 상승을. 여기가 안정시장이 나옵니다. 자, 안정시장은 책에 한번 볼게요.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격의 안정 또는 가벼운 상승이 동반돼서 불황에 친하지 않는 부동산 경기의 특유의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수도권이 안 좋더라도 명동, 종로, 강남 나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면 도심지 점포라는 것은요. 자, 상업용은 위치가 우수한 도심 점포는 경기를 잘 안 타죠. 그래서 불황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례 가격은요. 과거의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위치가 좋고 어떻습니까? 밑에 디귿번에 보시면 이제 불황이 강한 부동산 시장에 도심 부동산이 이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입니다. 자, 규모가 작은 주택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자, 불황을 타진 않아요. 그러면 과거에도 자, 만약에 이 아파트 가격이 3억이다. 그죠? 그러면 이 거의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그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평가사가.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순환주기의 어느 국면에 우리가 존재가 가능하는데 순환 국면에 따른 분류는 아니에요.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는 아닙니다. 경기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죠. 모든 국면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올라갈 땐 올라가고 내려갈 땐 내려가죠. 그래서 안정시장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에 자 우리 교재 2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순환적이면요. 나중에 이제 요약 정리 써서 해드리겠는데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계절적이라는 게 있죠. 계절적은 1년 단위로 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보시면 예컨대 우리가 대학가에 원룸이 어떻습니까? 방학 동안 원룸이 공실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12월 달에 추워서 건축에 대한 양이 줄어든다든가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어떻습니까? 계절적으로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온다는 얘기는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장기적은 50년 이상 온다는 것은 그렇게 실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신개발과 재개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은 그냥 참고적으로 어째 우리가 그냥 50년 이상 그래서 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기존 지역이 재개발되어 인근 지역의 수면 현상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걸 보시고요. 자, 무작위적 변동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절이나 장기적은 우리가 어때요? 자, 여기는 규칙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다시 또 돌아오는 순환적으로 돌긴 합니다. 자, 근데 무작위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작위적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비순환적이지만 예측은 가능해요. 그래서 주기적이 아니다, 비주기적이다. 우발적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예기치 못하는 것이다. 자, 정부의 정책이나 특히 지진이라든지 홍수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무작위적이 시험지 잘 나옵니다. 지진, 홍수, 전쟁, 파업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말한다.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변동의 무작위적, 우리가 정책에 인해서 나타나는 게 무작위적 변동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25회 때 출제했던 게 LTV와 DTI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빌릴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거래가 또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태, 비주기적인, 우발적인, 무작위적이 바로 어때요?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되죠.
자, 330 정책이나 831 정책을 옛날에 썼었죠. 근데 우리가 더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예기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중개업을 하시다가 지금 어떤 정책을 몇 년 있다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무지하게적이다.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국면하고요. 순환 국면 아니면 비순환적인 다른 형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를 여러분들이 아주 기출문제, 특히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가 기출문제들이 많아요. 그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서 여기서 한 문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안 나오면요. 거미집이라는 게 나와요. 거미집이론. 그래서 이제 거미집이론이 우리 교재 3번에 기본 가정, 부동산의 거미집 모형의 유형 이렇게 돼 있죠. 이 거미집이라는 자체가 출제가 돼서 그러면 이제 두 문제까지는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은 많게는 두 문제까지. 자, 적게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과 다른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순환적인 변동으로서 우리가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우리가 순환적인 게 있고요. 그럼 경기가 이제 순환하는 순환 국면이 있고 안정시장 같은 특수 국면이 있더라라는 거를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변동에서는 이 거미집이론이라는 게 최근에 계속 한번 출제가 되면서 계속 나왔어요. 특히 이제 수렴형, 발산형, 그 다음에 이런 순환형이라는 이 거미집이론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이론상의 이제 이 수탄수 공탄발이라는 수렴형과 발산형, 순환형에서 좀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미집이라는 자체가 HK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자, 일단 우리 교재는 3번으로 돼 있어요. 거미집 모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집 모형. 그 옆에 이제 HK라는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미집 모형은 1900년 초반 이 HK라는 학자가 농업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옥수수 가격 파동이 일어나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마늘이나 배추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한다는 걸 이제 들으셨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제 시장 균형의 안정 조건을 논할 때 가격 변동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론을 전개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농축산물도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건설업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미집은 이제 가격 변동에 의해서 공급자의 시차를 고려해서 일시적 균형의 변동 과정을 동태적인 분석을 했어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폭락하는 것을 부동산에도 적용해서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HK라는 학자가 1900년 초반에 미국 경제학자였는데요. 우리가 옥수수 가격 파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옥수수 가격 파동이라는 것은요. 옥수수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마늘 시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HK라는 학자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시차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요자들은요. 마늘 가격 보고 즉각 사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공급은요. 시차가 발생할 시간적 갭이 있다는 거죠. 자, 마늘 심는 농부가 마늘 가격 올라간 걸 보고 바로 집에 가서 마늘 못 심죠. 바로 안 나옵니다. 시차가 있어요. 그럼 마늘 가격 오른 걸 보고 심게 되면 내년에 내다 팔거든요. 내년에 내다 팔았더니 마늘 가격이 폭락했죠. 왜냐면요. 갑돌이만 심은 게 아니라 다 심은 겁니다. 온통 마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진 걸 보고 갑돌이가 갑돌이다고 마늘 안 심죠. 그럼 다음에 또 궁금하니까 마늘 가격 폭등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시차에 대한 걸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정이 동태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동태적이라는 자체가,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수탄, 공탄. 자, 이거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임말입니다.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미집이라는 자체는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수요자가 그 시장을 주도해야 됩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울기라는 자체가 우리가 그 책에는 안 나왔지만 기울기라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기울기는 반대니까 보는데요. 그럼 이거는 수렴형이 되고요. 그럼 수렴형을 잘 볼게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공급이 있고
수요가 약간 좀 안 많아다는 거예요.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누워있다는 얘기죠. 그럼 균형을 이루어서 자, 시장 가격과 시장 양을 이루어야지만 안정적으로 가는데요. 자, 거미집이라는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자,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공급은 안 돼요. 그래서 공급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격 폭등한 걸 보고 갑돌이와 갑돌일당들은 많이 심죠. 다 심어버려요. 그럼 초과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또 가격이 떨어집니다. 다음에 많이 안 심어요. 그럼 초과 수요가 되니까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거미집인데요. 자,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차를 먼저 물어보고 두 번째는요, 동태적이다라는 걸 물어봐요. 자, 정태적, 어떤 정지된 상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 초과공급과 초과수요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동태적인 것이다. 이렇게 시험지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는 참 지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우리가 지금 이 거미를 키우고 있는데, 자꾸 친구들이 나오래요. 호프로 좀 마시자고. 술 좀 마셔요. 그래서 5시쯤 이 거미를 키우다가 이거를 냉동실에다 얼립니다. 동태시켜놔요. 그래서 정태다, 동태다, 동태다. 자, 이렇게 하시면 좀 머릿속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 기본서 보시면 수요는 시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기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 수량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줍니다. 근데 이 공급은요. 그만큼 시간적 갭이 있기 때문에 탐프테포 느려요. 정기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생산량을 결정해서 예상을 못합니다. 예상이 비합리성이고요. 금기에 생산된 수요량은 금기에 모두 판매되는 재화의 특수성이라는 자체는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장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이 배추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은요. 농축산물을 내일 팔게 되면 안 돼요. 저장이 힘드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떨이를 하게 되겠죠. 재화의 특수성 바로바로 이제 금기에 모두 판매된다는 거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의 거미집 모형이 우리 부동산에 먹힌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공급은 우리도 착공해서 완화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폭등과 폭락을 현상을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면 자, 아까 볼까요? 마늘 가격이 폭등하면 갑자기 심어요? 다 심는단 말이에요. 온통 우리가 착공량이 다 증가해서 건설사들이 무조건 다 착공량을 증가합니다. 근데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 기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시장에 출하되면요. 오히려 초과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는 건 미분양이 속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의 침체 국면에 접어들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하나의 거미집 이론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밑에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 착공량이 감소해서 다음 기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여서 가격이 또 폭등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요, 이 거미집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거미집 모형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그림을 보기 전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또한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보다는 자, 요거 밑줄 쳐보세요. 자, 주거용보다는 상고업용에 더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거미집이라는 것은요, 공급이 더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더 비탈적이거든요. 근데 주거용은 앞서서 이제 수용을 배웠지만 주거용이라는 것은 대체재가 많고요.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이사 가면 이제 되니까. 그래서 공급이 잘 돼요. 그죠? 우리가 되는데 이동하기가 쉽은데 용도 전환, 우리가 상고업용은 용도 전환이 어렵죠. 공급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더 발생하죠.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상고업용에 더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노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주거용보다는 상고업용 부동산에 더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 발산형이라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수요가 더 우리가 키를 잡아야 수렴형으로 안정적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장을 공급이 주도해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그냥 간단한 그래프에 대한 것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탄과 공탄이 있다.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이에요. 공급자가 더 주도하면요, 불안정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그림 보시게 되면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맹맹맹 돕니다. 그래서 발산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순환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순환형이라는 것은요, 발산하지도 않고 수렴하지도 않고 그냥 이건 맹맹맹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중립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다 보세요. 수탄수, 그 다음에 공탄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암기에 대한 정리를 하실 때, 이따 정리를 할 거거든요. 거기서 하실 때 이제 정리에 대한 것이 이 자체가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수탄과 공탄이 똑같아요. 그럼 순환형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니까 수가 나오죠. 수탄수니까. 그 다음에 공포탄을 발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험 문제가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기울기와 공급의 기울기 중에서 기울기를 봤을 때는 공급 기울기가 커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자, 요거. 자,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완전히 서 있을 수 있고 완전히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 곡선을 본다면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히 비탄력적이고요. 완전히 누워 있어요. 완전히 누워 있으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렸습니다. 완전 탄력적. 탄력적. 그럼 탄력적은 그냥 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암기 기법은 이렇게 됩니다. 탈. 자, 그러면 서 있다. 서 있으면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서 있을수록 비탄력적이고 누워 있을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자, 점점 눕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갔으면 비탄력적이고 이쪽으로 가면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라는 건데 기울기는 반대예요. 자, 학교 다닐 때 기울기는 어떻죠? 서 있는 정도거든요. 그럼 기울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탄력성이 작은 게 아니라 기울기가 커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자, 편법으로 갈게요. 야매입니다. 기울기는 키울기라고 한번 보세요. 그럼 키가 커지니까 기울기가 커지고요. 키가 작으니까 기울기가 작아져요. 그럼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의 기울기는 절대값을 꼭 씌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가 나왔다.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0.5로 고치시고 기울기가 만약에 얘가 0.7이다. 얘가 더 크죠. 탄력성을 본다면 탄력성은 얘가 더 크다 하면 얘가 더 탄력성을 봤을 때는 수렴형입니다. 근데 기울기는 반대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물론 자, 25회 때는 조금 이 변형돼서 이 함수 관계로 수탄수 공탄발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획기적이었는데요. 자, 그건 뭐 어차피 뭐 25회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니까 그건 뭐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수요와 기울기, 그 다음에 공급의 기울기. 기울기는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겠죠. 반대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해요? 수요의 기울기와 공급의 기울기가 같더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미집이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집으로 갑니다. 자, 거미집은 엣지킬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고요. 자, 수요는 즉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차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해서 공급의 시차를 고려해서 일시적인 균형 변동이 가지고 동태적입니다. 정태가 아니라. 그래서 수요는 금기의 가격은 금기의 수요량이. 근데 공급은요, 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기 생산이 한테포 느리죠. 예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금기에 생산된 수량은 금기에 다 모두 판매된다는 재화의 특수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항상 거미집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하다면 거미집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농축산물,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노릴 수가 있는데요. 공산품 하면 안 돼요. 자, 공산품은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농축산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늘이라든지 돼지도 어떻습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농축산물이지 공산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부동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착공해서 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거미집 먹힌다는 거. 그래서 탄수 공급탄반은 수요의 트라스성이 공급에 부탁할 때는 수렴형, 공급탄반은 공급의 트라스성이 수요의 트라스성이 같을 때는 발산형, 같을 때는 순환형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딱 두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과 비순환적인 형태, 그 다음에 안정시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 그렇게 해서 두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